네, 최종 의견 186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학휘 기자고요. 옆에 네, 김선재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김선재입니다. 제가 김선재 아나운서요. 조현석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무슨 컨셉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좀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노재 김선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김선욱입니다. 변호사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죠? 네? 뭐가 지지부진한가요? 네. 우리의 인생 아니면 뭐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최근에 뭐 이슈는 없나요? 본인 인생에? 이슈 없이. 저 잘 지냈습니다. 사실 아내 몰래 우리 아내가 안 들으니까 괜찮아. 누굴 만났어요? 아내 몰래 어제 혼자 반차를 내고 아유, 혼자 저질러선 안 되는 오후 일을. 반차요? 오전 반차요. 그럼 개인 사업자잖아요. 다 그쵸? 솔직하신데. 근데 반차를 내야 돼요? 아 근데 이게 뭐냐면 반차의 개념이 물론 저 사업자긴 하지만 절 찾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의뢰인이나 아니면 뭐 회사 직원들이. 근데 이제 미리 고지를 하는 거지. 나 그때 없으니까 전화하지 마. 이렇게 고지를 해놓은 그리고 네. 그 아내한테는 네. 나는 9시에 출근을 했다. 그렇죠. 양복을 입고 출근을 해서 오전 반차? 조용히 차를 오전 반차를. 네. 어디 다시 가셨어요? 오후에 또 직장 와야 되네. 그래서 오후에 다시 복귀해야 되잖아요. 오후에 또 와서 상담하고. 왜냐면은 뭐. 퇴근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당연하죠.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거는 이제 어딜 갔다 가정의 평화를 오셨어요? 지키는 거죠. 그래서 어제 포천이랑 포천, 이동갈비? 가평, 청평 이렇게 해서 이동갈비를 혼자 못 먹. 혼자 가서 고기 구워 먹을 수 그럼 없죠. 뭘 아직. 먹었어요? 그래서 혼자 그냥 저기 뭐 차 안에서 그냥 뭐 과자 주워 먹고 계속 혼자 드라이빙했어요. 운전 계속하면서. 멀리 가셨네. 네. 그럼 운전 시간이 한 3-4시간 정도. 운전 한 4시간 하고 차 5시간 반 동안 이렇게 총 5시간 반인데 4시간 운전하고 1시간 반은 카페에서 음악 들으면서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2번을 들었습니다. 와. 내가 볼 때는 김학휘 진짜요? 기자가 네. 이 꿈과 희망의 눈길을 보내고 있어. 약간 선망의 대상 뭐 이런. 그래서 다음에 생각도 못 해봤어요. 나는 그런 걸 한다는 거를. 그럼 나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드라이빙 가면 혼자 기분 가서. 전해야 돼요? 네. 드라이브가 핵심이 아니고 오전 반차가 핵심이에요. 아내가 모르는 게 핵심 이제 아닌가요? 아내한테 가족에게 고지하지 않은 반차. 그러니까 사후적으로도 얘기 안 하고 사전 사후 다 얘기 안 한다. 사후에 이제 뭐 이렇게 들통이 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방송을 아내가 들으면 사전 동의나 사후 유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후 유서요? 개념 알죠? 아니 그 유서. 그 유서. 우리 법적인 개념 알잖아요. 그게 뭐냐면 부정행위를 했다가 뭐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유서가 용서예요. 그 유서 용서야. 그러면 이제 부정행위 문제 삼을 수 없는 게 간통죄 있을 시절에 이혼해서. 부정행위가 아니잖아요. 부정행위 아니죠. 전 가정의 평화를 모르죠. 지금 자기 필요한 것만 얘기했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솔직하셨는데 한 군데만 거짓말이에요. 혼자. 아니 내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내가 여행을 하는데 내 친구들한테 나 혼자 저기 카페에서 음악 듣고 있다 하니까 여기서 커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여자 뭐래요? 그러니까 뭐냐? 저의 글씨예요? 그 얘기를 그랬어. 내가 커피 사진을 딱 찍어서 카페 사진 찍어서 나 커피 마시겠다 하니까 내 친구들이 그러면 저기 뭐 같이 있는 분 식사는 언제 나오냐. 그래서 내가 같이 간 사람 없다고. 왜 이렇게 너희 의심하냐. 친구들이 원래 제일 잘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 친구들이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비춰보는 거죠 저를. 에이. 그럼 자기 그런 천박한 기준에 비춰보는데 야, 변호사님을 그렇지 평소에 아니까. 나보고 천박하다고 했어요. 지금. 제 친구는 저를 여러분 잘 눈치챘나요? 분류는 불법행위인가요? 분류는 민사상 불법행위죠. 불법행위지 이혼사유고. 상간자 그러지. 및 모두가 위자료 책임을 져야 되고요. 마음만 동했다면. 최근의 판례는 그 자식들에 대해서는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례가 그렇죠. 있습니다. 뭐 바람을 피웠어도 자식은 좀 감수할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인 거. 그냥 혼자 짝사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때려야죠. 누가 누굴 뜻어요? 이 뭐요? 임선호 저요? 변호사가 저 유부남인데 나 한 적 그냥 없어. 다른 근데 여성. 잠깐만 그거는 왜 불법행위가 기정사 아니죠. 싫어해? 나 한 적 없어. 뭐 최근에 기정사실하는 거야. 최근에 갑자기. 종이학 같은 거 받았나요? 맞아 그거 받은 적 없는데. 그 하갈. 종이약 주는 여자면 헤어지세요. 난 너무 감성 헤어져요.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수렁에 빠져들고 계시는데. 아니, 나 그러면요 혼자 갔어. 종이학 알리바이가 말고 있어. 진짜 학을 주는 여자 없어요? 키우라고 이렇게. 아니, 내 차에 블랙박스가 학이 어떻게 울지? 내 끼로. 차에 블랙박스 알리바이야. 블랙박스 알리바이. 와 벌써 다 조치해 놓으셨군요. 제가 보니까 이래서는 안 돼요. 뭐가요? 바람도요. 불륜도 이런 대화를 해서는 불가능해요. 이런 그러니까. 좀 더, 대화에서는 불륜은 네. 실제 이런 사람의 대화를 아예 마음을 하지도 살 수 않아. 정말 하지도 않아. 관심도 안 하는 없고.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오빠 정 변호사님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 지금. 갑자기 저 눈빛이 약간 동공이 흔들리는. 저는 불륜보다 삼강 오륜을 좋아해요. 뭐야 하는 거야. 그냥 넘어갈게요. 삼강이 뭐죠? 넘어갑시다. 1강, 넘어갑시다. 1강, 2강, 3강이 뭡니까? 외윤회강? 아니 죄송합니다. 예. 계속하시죠. 멋있다. 네, 청취자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호주 시민권 문제로 메일 드린 이입니다.
와우! 저의 사연이 채택되어 답변해 주시니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이문세 형님의 라디오에 사연 채택됐던 것보다 기쁘시대요. 별이 빛나는 밤에 저의 목이 안 좋아서 그 성대모사 오프닝, 못하겠어요. 그 오프닝 음악 갑자기 떠올랐어 순간. 목 완전 갔구나. 역시 다른 세대야. 저는 몰라요. 저도 모르죠. 몰라요. 여기 모르지. 여기 모르지. 이문세 목이 안 좋아서 못하겠어요. 약간 추가로 사연을 보내주신 건데 네. 저와 와이프는 한국 출생이고요. 다음 달에 태어날 아기는 딸이어서 병역 의무는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궁금했던 걸 다 얘기해 주시려나 네. 보다. 그렇군요. 호주는 미국처럼 태어난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의 국적에 따라서 아기의 국적도 따라가게 됩니다. 만약 저희 둘 다 시민권이 아니었을 때 아기가 나오면 아기는 한국 국적이고요. 부모가 시민권이면 한국에서 아기를 낳더라도 아기는 시민권자가 됩니다. 다음 달에 아기가 나올 때는 저희는 아직 영주 비자라서 아기도 한국 국적입니다만 6월에 시험을 본 후 6개월간 외국에 나가지 않고 큰 사고 치지 않고 시티즌십 세레모니를 하면서 증서를 받게 되면요. 그날부터 저희 부부와 같이 호주 국적이 됩니다. 그럼 아기는 한국 국적과 호주 국적 모두 갖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여기부터 답을 네. 네. 한국 쪽이니까 태어났을 때. 그렇죠. 계속 읽어볼게요. 저와 와이프는 호주에서 결혼식도 하고 호주법에 혼인신고도 했습니다만 한국에선 식만 하고 귀찮기도 해서 서류상으론 철저하게 남입니다. 한국 친구들은 매우 부러워하더군요. 잠깐만. 호주에서 결혼식 했는데 네.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거죠. 외국에서 근데 혼인신고한 거 한국에서 하여튼 따로 하게 돼 있고 있죠. 원래 네, 혼인신고는 창설적 신고라 혼인신고예요 이렇게 생기는데 그렇죠. 외국에서 하고 한국에서 하면 보고적 신고라 그래서 네. 이미 부부로 인정하는 그런 게 있긴 해요. 어째 네. 근데 안 하면 모르죠. 근데 법적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한국법에서 네. 하더라도 부모 어쨌든 다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애죠. 애기는, 한국 국적이죠. 예. 애기는 혼인 중의 자는 아니지만 혼인 중의 자는 아니지만 혼인 네. 한국 기준으로. 와이프 말로는 아기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아기에게 도움이 될 거라면서 한국에선 남남이니까 미혼모 형식으로 장인어른의 호적이 올려서 아기를 한국 국적을 갖게 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국 여권 갱신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이 그럼 늦둥이 본 걸로 하는 건가요?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인어른 늦둥이는 의미가 네, 있죠. 알아서 잘 하라고 했습니다. 늦둥이가 아니라 그냥 거기에 넣으면 모르는 미혼모 형식으로. 그렇죠. 미혼모 형식이니까 네. 그 저기 뭐야 손자 형식으로 넣긴 네. 하겠죠. 외손자. 자매가 늦둥이 되겠지. 아니잖아요. 농담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가시죠. 저 이상한 말 넘어가시죠. 많이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의료보험이나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게 될 때 교육 때문이지 싶습니다. 물론 호주도 의료복지도 그럭저럭 잘 돼 있고 학교도 무료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한국에선 와이프 성을 따라서 이름을 짓고 호주에선 제 성을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두 개의 여권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다른 이름으로 두 개의 여권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진짜 실무적인 문제라서 이건 좀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좀 이거는 모르겠어요. 너무 디테일한 실무라. 너무 디테일한데.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은 것 같긴 해요. 두 개를 갖는다고요? 네. 두 개의 심장처럼. 박지성이에요? 근데 그게 아마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지. 알려지면 통합이 되지 않을까요? 여건이 두 개 이거는 사실 저도 지금 이걸 어느 법을 찾아볼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이건 그 관련해서 좀 당연히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왜 등기 네. 같은 것도 두 번 되고 네. 중복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닌데 근데 이거는 여건이 두 개? 이거는 사연을 잘 더 가볼까요? 그러니까 이름이 네. 병기에서 나올 수는 있겠죠. 하나의 여건이. 근데 여건 두 개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올해 초까지는 영주 비자만 가지고 있고자 했지만 시절이 하수상하여 영주 비자를 캔슬하는 일이 어쩌다 가끔 생기고요. 이곳에서의 사업상의 신분적 불이익이나 5년마다 영주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수고로움과 파생되는 비용도 절감하고 나중에 한국 국적 재취득이 어렵지 않다고 해서 호주에서 꼭 투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무게가 기울게 되었습니다. 항상 즐겁게 방송하시면서 웃음과 공감의 눈물도 함께 만드는 건강하고 공감의 눈물도. 네, 웃음과 공감의 눈물도 함께 만드는 건강하고 좋은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후속 사연도 보내주시고. 저희는 멀리서. 울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 고맙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일단 호르몬 감사해서 바로바로 가져오고 있는데 저는 이분 연속으로 그래도 채택됐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선물은 뭐를 보내드리는 거죠?
시티즌십 세레모니 이모티콘이 갈 수가 있나요? 호주머니를 좀 보내드려요. 이거 뭐 어떤 실무적으로 뭐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두개 여권 이런 것들은 소개는 했는데 세부적인 변호사 잘 이건 모릅니다. 이거 이런 거 사실 잘 국적 전문 변호사는 알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잘 특화가 돼 있지 않아가지고요. 우리나라 국적 전문. 이걸 상담하려면 호주에서 호주에서 법률 조력을 받아야 되나요? 이게 근데 영사관에 그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국적 2개, 그러니까 여권 2개 가지고 이게 실제로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여권 2개를. 지식인이 있는 거 하나 읽어줄까요? 믿을 수 없어 지식인은. 아니요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 그래요? 아, 우리보다 들어보세요. 나은 변호사네. 질문이 뭐냐면 딸이 이중 국적자인데 현재 일본에서 살고 있고 한국에 매년 여름에 여행을 온대요. 근데 한국 여권은 유효 기간이 경과되었고 현재 일본 여권만으로도 한국에서 여행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나 하는 질문인데 되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아니, 들어봐요. 질문- 답에 어.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함한 복수 국적을 가진 자는 대한민국에 입국 시에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대요. 대한민국 입고 그렇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 얘는 일단 대한민국 여권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 유효 기간이 아니, 없었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대한민국 여권을 2개 갖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대한민국 여권 하나, 호주 여권 하나를 갖는 아, 거죠. 그런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거예요. 지금 여기 질문이 2개의 여권이 가능하다는 게 호주 여권도 가지고 대한민국 여권도 아니야. 가지고 그 한국에서 호주에서 그러니까 각각 한국 각각 한 개의 여권 여권. 아니 그건 되잖아요. 한국에서 만든 여권, 호주에서 만든 여권 두 개 될 수 되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국적이 될 수 돼 있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그 같아요. 얘기하는 거죠. 예, 그건 되겠지. 예. 예. 호주 국민이기도 하니까. 그건 되죠. 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했구나. 한국에서 두 개. 나는 한국에서 2개 그건 안 여권을 되죠. 위해서 내가 이거는 아니 불가능한데. 그래서 이름이 여기 두 개 있잖아. 근데- 하나는 한국 이름이고 하나는 외국 이름이었잖아. 우리가 안 읽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호주 여권이 필요한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기가 한국에 들어오려면 한국 여권은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거는 있어야 돼. 맞아요. 있어야 돼. 그러니까 호주는 모르지 우리가. 예, 예. 저는 호주에 갈 때 호주 여권이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지. 이 사연이 바로 AS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서 가져온 측면도 있는데 제 느낌은 여기 아내분이 워낙 많이 알아보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우리보다 아내분이 잘 알아요. 저도 공부 많이 했네요. 많이 네. 알아보셨으니까 이 청취자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사관에서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하는 절차만 가지시고 그 아내 말 잘 들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죠. 제 아내만 잘 생각은 들으면 그런데. 좋긴 좋은데 그냥 약간 아내만 무책임한 잘 느낌 들으십시오. 드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상담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장 근원적인 답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요. 아내만 오늘 잘 김선우 들으면- 변호사님 드라이브 간 얘기를 들으면서 나 믿겠습니다. 아내 말 잘 듣습니다. 네, 두 드라이브로 번째 갈 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훈 PD님, 임찬종 기자님이 진행하셨을 때부터 임찬종 기장님이라고 네, 적으세요. 기장 아니고 기자입니다. 지금 타신 비행기는 네, 빼먹지 않고 듣고 있는 헬레나라고 합니다. 예전에 휴가 반영이 잘 안 돼서 그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린 적이 있는데요. 속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순 없었지만 그러니까 방금 그런 이중국적 그 당시 변호사 누구였습니까? 이게 언제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저 결석한 날인 것 같아요. 아 네. 이상민. 아이, 속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순 없었지만 못했을까? 며칠 전 10년 만에 휴가가 나와서 애랑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글을 쓰게 된 건 다름이 아니라 애 아빠가 서울 근교에서 사설 실외 야구장을 하게 되어서입니다. 회원들이 어떻게 하면 맘 편히 경기를 하고 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아마추어 야구를 즐기는 주 나이대가 30대 중후반 남자들인데 결혼 4, 5년 차에 유아 및 아동을 가져서 주중 저녁이나 주말에 와이프 눈치 보느라 집에서 나오기 쉽지 않다는 게 문제라네요. 맞지. 김선욱 변호사님처럼 몰래 가면 될 텐데. 반차 내고? 주말에는 쉽지 않죠. 예. 네, 주말. 그래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을 야구장 안에 만들까 하는데 궁금한 게 아이디어 있습니다. 좋다. 놀이공간에서 애들이 좋네. 놀다가 다치면 야구장 소유자 책임인가요? 네.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고 입구에 어른과 동시 입장이 원칙이며 다칠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 이거 좋은 고지판을 질문이다. 붙일 건데 좋은 질문이다. 괜히 선의를 베풀었다가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기진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이거 다쳐도 책임 안 진다라는 문구는 아무 효력이 없고요. 우리 옛날에 목욕탕 얘기했을 그치, 때 목욕탕 똑같은 복합책임. 거 아니에요? 기중품도 뭐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시설물을 우리가 법에서 공작물이라 그래요. 인공적으로 제작한 거. 예를 들어서 다리, 우물, 네. 심지어 건물 외 벽 이런 것도 공작물이에요. 거기에 무슨 결함이 있어서 그 결함 때문에 사람이 다치게 되면은 그거는 일단 1차적으로 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2차적으로는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만약 관리자가 제대로 관리를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소유자는
잘못이 있든 없든 무조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 공작물을 소유한다. 근데 지금 본인들께서 운영하는 데다 짓기 때문에 관리도 하고 소유도 하기 하고. 때문에 네. 이 시설물의 결함 때문에 책임을 지면 무조건 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애가 유난을 떨어서 제가 어릴 때 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걸을 때도 정상적으로 안 걷고 맨날 어떻게 그렇습니까? 삐뚤빼뚤 걷고 끝에 이상한 데 올라타서 이렇게 외줄타기 하듯이 걷고 제가 그랬대요. 어릴 때. 그래요? 항상 이상한 데로만 위험한 길로 다니시고 걷거나 그랬구나. 그럼 이런 건 다들 해봤을걸요. 뭐 보도블록 여기 안 밟기 난 그런 건 많이 했지. 그런 건 다 하잖아요. 네. 힘돌만 밟고 지나요. 나도 빨간색 안 밟고. 밟기 이런 거. 맞아. 있었는데. 그게 나만 이제 한 거 아니야? 차원을 넘어서서 다 먹어라. 위험한 데만 밟기 뭐 이렇게 했대요 제가. 근데 아, 이제 애가 유별나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되냐는데 거의 웬만해서는 어쨌든 놀이시설이면 어떻게 되든 뭐 완벽하게 여기가 안전시설이 돼 있는 게 아니면 책임질 위험이 크고요. 입장료 안 받고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고려가 될 수는 있는데 책임은 져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책임 제한이나 과시상계로 뭐 퍼센티지가 많이 깎일 그렇죠. 수는 있는데 애가 손해가 100만 원이면 네. 좀 덜 물어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아예 그러면은 책임 안 지기 어려울 음식점 같은데 교회에 나가 보면 애들 막 놀 수 있게 막 있죠. 해놓은 물놀이도 할 수 있게 다 막 마찬가지죠. 다 책임을 지는 그쵸. 거죠. 제가 거기서 좀 놀아봤거든요. 애들 노는 데서 해봤는데 아 지금도 놓으셨나요? 예, 미끄럼틀 좀 타고 지금 예, 최근에 만 에핑계로 에핑계로. 예. 그래서 아무튼 책임은 무조건 돌아올 걸로 네, 보이는 네. 거고. 네.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청취자분이라면 음. 이 놀이 공간을 만들고 잘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갈 하는 것 게 더 같은데, 이익이 예. 클 거고요. 네.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지. 예를 들어서 모서리나 이런 뭐 좀 뭐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요즘 방방이 많잖아요. 방방이. 네. 방방이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잘 시설의 결함이 목소리 왜 그런가요? 결함이 진짜 누가 봐도 거의 없다고 하면 책임을 안 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럴 때는 애가 진짜 이상한 애가 아니고는 다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좀 잘 미리 좀 해놓으시면 방어를 그러면 책임 안 질 수도 있어요. 뭐 또 보고 좀 약간 데스크에서 봤을 때 좀 유별나 보이면은 좀 그런 약간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좀 심사를 해서 아 이 아이는 좀 심사 근데 아, 이게 그러려면 좀 입장 제한 좀 딱 맞는데 그러려면 또 사실 또 관리인도 있어야 되고 하면 그러니까 돈 관리를 들어가잖아요. 해야 되네요. 일단 그치. 그래서 조금 골치 맞아요. 놀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방치를 아, 하기에는 맞아요. 좀 부담스럽네요. 그런 그렇죠. 계획이죠. 예. 정답이죠. 그게 딱 결론이죠. 근데 이런 관점이 있으세요. 뭐냐면 아 나는 선의로 한 건데 왜 네. 책임져야 하지만 결국 이게 지금 주중에 아까 그 모르는 여성분 전화 왔는데 아닙니다. 네네. 070 스팸이 아이 뭐야 이거. 여자친구가 070 쓴다면서요. 인터넷 전화 인터넷 전화. 신세기 통신 아니에요? 신세기 통신. 죄송합니다. 또 목소리 다 똑같아. 예. 자, 근데 아니 갑자기 뭐냐면 네. 나는 선의를 하는데 왜 책임지냐 이럴 수도 있지만 판사가 봤을 때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결국은 남자들이 오면은 남자 혼자 못 나오잖아요. 목숨 걸고 나와야 되니까 네. 주말이면 특히 그렇잖아요. 예, 정말 그러잖아요. 나도 목숨 걸고 나와요. 근데 이제 그렇죠. 예.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결국 자신의 영업 목적을 위해서 그 시설을 설치하는 거죠. 중요한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업 시설의 목적의 어떤 부대 시설로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너 책임 면책이 정확한 사실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라는 관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김 변호사가 지금 이 청취자분 좀 비하한 거잖아요. 아, 비하한 거냐? 돈만 밝힌다. 비한 거 아니야? 아 지금 이게 아니고 좋은 뜻으로 하신 건데. 아니야 좋은 뜻이야. 아니,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측면도 됩니다. 알고 이제 하셔야지. 그러니까. 예. 그래도 예. 돈 때문에 이거 한다고 지금 얘기하신 것 하지만 같아요. 개업은 축하드려요. 개업 잘된 축하드립니다. 일이잖아요. 야 하지만은 뭐야? 그럼 아니, 내가 하지만- 농담한 건데 진짜 하지만 되잖아. 잘 됐으면 아니, 좋겠고 농담이에요.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 저기 장소도 알려주시면 제가 근데 한번 이게 애들이 진짜 와 있습니다. 오전 반찬 내고 가시. 오전 반찬 상당히 내고. 좋은 고객 서비스인데 네. 맞아요. 위험이 있다. 음. 이런 거죠. 예. 농담이었어요 제가 한 건. 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득 길을 지나가다가 든 생각입니다. 문득 길을 지나가다 생각하지 마세요. 아, 왜 그래요? 청취자분을 비하하고 있어. 아니, 너무 웃겨가지고 시작이 왜 길을 가다가 뭐 일을 당한 것도 아니고. 아, 저는 감사합니다. 나 이런 오프닝에서 처음. 저도 감사해요. 무단 점유지 내 농산물에 대해서 서리를 하게 되면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네. 당연히 훔친 거니 절도라고 생각은 들지만 무단 점유도 범죄니까 범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듯이 죄가 아닐 거란 생각도 듭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요즘 나이가 30대 중반이다 보니 서리가 그립네요. 뭔 소리야 마지막에? 저 여기 지금 저랑 둘 다 이제 40 넘었지만 저희도 30대 중반이 왜 서리가 그리운 거지? 이거 나 정말 해본 적이 아니 없는데. 농사를 근데 짓는 집안에서 잘 지역에 알아.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 다르- 저는 너도 서울 사람 아니야? 서울 사람인데 제가 사실 시골에 산 적이 있어. 시골에 이제 방학 때마다 한 보름씩 그래서 1년에 한 달은 있었거든요. 합계.
그래서 막 거기 동네 애들이랑 사촌 동생이 막 놀고 이랬지만 그때 서리를 했어 안 했어? 그때 서리 한 한번 했다. 몇 번 했네 사실 그냥 생각해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까먹은 거 아니에요? 했었어 생각해보니까. 서리 해가지고 어디 구속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아니죠. 그냥 뭐 지금 안 걸렸어요 한 번도. 저는 걸리진 않았거든요. 완전 난 그런 건 때문에. 있어요. 저는 네. 도시 사람이었는데 네. 가끔 감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따고 싶잖아요. 먹고 지나가다가 싶다기보다는 너무 따고 싶은 거야. 먹을 것도 아닌데. 우리 집 담벼락 넘어. 사이코패스예요. 혹시 감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아니, 애기 땐 그렇잖아요. 혹시 까본 적 감나무니까 오성과 한음이 생각나네요. 그렇죠. 이게 담벼락 넘어. 이 주먹이 대감님의 것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먹을 잘라가지고 내부자들처럼 손목을 끼고 다녔다. 뭐야 그게? 그거는 끼리릭, 그리스 끼리릭?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왜? 그 침대. 모자라면은 늘리고 침대 모자라면 저는 그리스 신화에 넘어오면 나왔는데. 자르고. 저는 침대 안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김선욱 늘린다니까요. 잘리겠네. 잘리거나 늘리거나 해요. 늘리기도 해요? 전 좋죠. 늘리면. 아니 늘려서 죽는 거예요. 키 큰 거 아니에요? 딱 맞게 늘어가서 자는 것 죽는 같아요. 거예요. 키 큰 상태로 죽는 거예요? 딱 맞아야지 살아요. 어쨌든 뭐 청취자 사연은 끝난 거죠. 네. 야, 뭐야? 해결 안 뭐야 했군요. 끝난 거야? 해결해 주세요. 이거요. 이건 되게 좋은 질문인 게 남의 땅에 무단으로 이렇게 농작물을 지었을 경우에 그 농작물 소유권이 무단 경작자에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원래는 남의 땅에 나무를 심으면 무단으로 심으면은 그거는 나무 소유권은 땅 주인한테 넘어가 버리는데 그 농작물을 재배할 때는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특이한 판례예요. 거의 우리나라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작자가 무단으로 지어도 그 소유권이 경작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훔쳐가면 절도죄고요. 뭐 만약에 땅 소유자한테 있다고 하더라도 서리한 사람은 무조건 소유자죠. 그러니까 이런 판례가 있어요. 내 땅에 남이 농작물을 함부로 지었어. 네. 그러니까 내가 걷어갔어. 네. 근데 그게 절도죄가 된 거죠. 아. 왜냐면 그게 제일 특이한 판례인 거고. 농작물의 소유자가 네. 저기 농사를 지었던 사람한테 네. 있다. 정성을 많이 근데, 보내요. 그쵸. 그쵸. 딱 그거야. 그렇게 말해. 정성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문득 지나가다가 훔치면 절도죄다. 누구 소유권이든 절도죄인 거죠. 이분이 문득 지나가다 서리한 건 아니죠. 문득 네. 지나가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네. 보통 서리하신 분들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지 않나요? 지금 구속될 것 같아서 보내신 것 같아요. 서리 계획이 있으시거나.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청취자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메일 주소 한번 읽을까요? 네. 저희 최종 의견 메일 주소는요. final final@sbs.co.kr입니다. 그 이번 주 많이 왔어요. 사연이. 사연 예. 고른 거잖아요. 네? 고르고 골라서 3개 줄인 거잖아요. 네. 뭐 사연이 예. 메일은 엄청 많이 오시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3개 중에 순서 고른 거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4개 왔어요. 그래 그 한 분은 뭐예요? 예? 그러니까 시성 그러니까 봤을 때 제가 고르는 기준은 나 한 개 네. 그러니까 시성 없는 거. 아니 본인의 사연이거나 이런 걸 우선적으로 그러긴 가져오고요. 아니에요. 약간 아니면 이런 식으로 사회적- 상상하거나 뭔가 평소 궁금증 같은 거는 당장 답변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는 좀 미루거든요. 근데 오늘 사연이 없어서 서리가 나왔어. 길 가다가 생각한 것도 채택을 하셨네요. 네. 좀 재밌어 나머지 보여서. 나머지 하나는 뭐였어요? 나머지 하나는 혹시 일본 불매 운동 아니었을까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요? 예, 그거 예, 예. 핫한데. 그거도 한번 다뤄볼 만 하겠네요. 아니요, 다루면 저는 개욕 먹을 것 같아요. 왜요? 친일파인가요? 뭐 넘어갈게요. 저는 한국을 사랑하죠. 저는 위안부도 늘 후원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메일이 그런 류의 메일은 온 적이 없어가지고 혹시 네. 오시면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번 주는 화제의 판결은 좀 넘어가고요. 네. 바로 집중 탐구로 준비도 가겠습니다. 안 했잖아요. 아니 사실은 집중 탐구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네. 합판을 좀 패스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도 준비를 안 했고요. 이번에 집중 탐구는 양형에 대해서 좀 저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양형이 뭐죠? 양형이요? 양시형. 양시성 가진 형. 너는 네, 김형이고. 그럴 줄 알았어. 전 정형이죠. 양형의 부끄러움은 내 몫이구나. 네, 이번 건 진짜 부끄러웠던 것 같아. 네. 할 말을 잃었다. 나목 어떡하지? 네. 측량할 때 양 아니겠어요? 도라지 좀 먹고 그쵸. 올게요. 형을 정한다. 네. 예, 양형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게 선고까지 가는지 그 과정을 좀 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번 방송을 준비하다가 막 찾다 보니까 양형위원회에서 무슨 양형 체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상에서.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양형을 네. 당하는 건가요? 하는 건가요? 판사처럼 일단 하는 거 범죄부터 아니야? 저지르고 오죠.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 몰랐어요. 이게 2018년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이 프로그램이 온라인상에서 서비스되고 있는데 뭐 당신이 판사입니다라는 이름의 이제 온라인 서비스예요. 검색해 볼 만도 하겠네요. 네, 그냥 포털창에 당신이 판사입니다 쳐서 청취자분들도 해보실 수 있고 직접 지금도 예. 계속 이루어지는 거니까 뭐냐면 대표적인 사건 유형을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제시를 하고 이제 네티즌들이 직접 판사가 돼서 그 사건을 심리하는 얘는 1년이다. 얘는 징역 3년이다. 이런 선고까지 하는 프로그램인데 음. 그 중에 저희가 한 2가지 사건을 가지고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 제안은 제가 했잖아요. 그 준비는 양형, 김 기자님이 했는데 저도 사실 잘 여기 전문 분야는 아니고 근데 뭐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했던 취지는 기사들 같은 걸 보면 이거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겨우 1년? 그러니까 1년 2년 하면서 댓글들이 사실 어떤 범죄든 거의 그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 댓글에 다 욕밖에 없는 거죠. 무조건 달려요. 근데 대체로 이제 한 80-90%는 약하다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기사는 사실 좀 자극적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네. 그 범죄의 나쁜 면만 좀 가져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꼭 법원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양형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많은 걸 고려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기사에 실리 만무하니까 네. 범죄만 드러나면 일단 일반 국민들은 범죄 저지른 사람이 아니니까 뭐 저런 땡땡이 다 있어. 근데 얘가 왜 2년이야? 그리고 이제 반대로 어떤 경우는 이제 드물지만 네. 아니 이거 했는데 실형 나왔어? 근데 사실 그것도 알고 보면 전과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기사들이 많이 나아져서 네. 전과가 있었다라거나 합의가 됐다라는 게 좀 실리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어떤 기사를 쓰는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양형을 너무 생략하면 전 그것도 약간의 오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건만 놓고 몇 년이다라고 하면 어그로 끌긴 좋은데 사실 양형도 저는 자세히는 아니어도 조금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요새는 좀 쓸걸요. 양형 이유에 대해서 거의 다 쓰더라고요. 쓰진 요새는. 않아도 네. 양형 이유에서 포인트 될 만한 부분은 대부분 쓰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면이 허락하는 그렇군요. 안에서는 제가 했던 저도 이번에 그 말씀하신 포인트도 있고 네. 이를테면 똑같은 성범죄인데 얘는 실형이고 얘는 왜 내용이 벌금이냐? 비슷한데 네. 내용이 비슷한데 똑같이 똑같은 터치인데 왜 저를 터치하세요? 이를테면 똑같은 강제추행인데 네네. 왜 얘는 실형이고 얘는 왜 벌금이냐? 뭐 그런 거 양형의 일관성에 대한 일관성에 이슈도 대한 있는 거죠. 포인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저는 궁금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예전에 최종 의견 1회인가 2회 때 법감정을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잔인 무도한 놈은 무조건 사형을 해야 되는가? 그거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번엔 좀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피디하게 저희가 준비한 사건은 살인 사건이랑 강제추행 사건인데요. 빠른 속도로 그러면 살인 네. 사건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여기 저희 멤버가 4명인데 네. 둘이 일반인이잖아요. 네. 둘은 법조인이시고 네. 그렇게 보면 그렇지만 저희도 일반인인데 어쨌든 네. 저희 둘이가 이제 프로그램 참여하는 걸로 해볼게요. 네, 중간중간 가이드라인을 쳐주세요. 네, 짧게 네. 던지고 넘어갈게요. 일단 프로그램의 시작은 기사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제가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네네. 네. 상습 술주정 아들 만취 상태에서 모친 폭행하자 참다 못한 부친 우발적으로 목 졸라 살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부천경찰서는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52살 A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의 아들은 평소 술주정을 많이 부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밤늦게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물건을 부수고 가족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렸고 A씨는 이를 만류하다 화가 나 넥타이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사건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를 했고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순순히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경찰의 조치에 따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가 이제 보도가 됐을 때 일단 어느 정도가 적정한 형량으로 판단되는지 판단하면 되겠네요. 여기 네. 보기가 있는데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저희 둘이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집행유예부터 무기징역까지 있고 징역 연도 구간이 있네요. 그냥 이것만 딱 보고 네. 사실 우리는 법조문도 잘 모르는 상태라고 네. 생각하고 그냥 기사만 보고 일단 살인 혐의예요. 선재 아들 씨부터 죽여. 하나 골라 보실래요? 근데 평소에 한 게 있으니까 시작했다. 선제 궁예질 시작한 것 같은데. 평소에 일단 한 게 있고 아빠가 좀 인정을 했으니까 저는 10년 초과 20년 이하가 아닐까.
10년 초과 20년. 그런 점을 고려해도 10년. 아니 왜냐면은 죽인 말은 거였으면- 되게 도와주듯이 하고 되게 세게 아니. 때리시네요. 그게 아니고 나는 네. 죽였으면은 그냥 죽였으면 20년 초과 30년 이하를 고르려고 했는데 상황을 고랬을 때 한 단계 낮춰서 10년 초과 20년 이하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법조기자 출신 우리 저는 약간 제가 징역 3년 초과 5년 이하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진짜요? 네. 사람을 죽였는데? 좀 아, 낫다고 근데 생각할 수도 너무 있겠네. 이게 고려할 게 재밌는데? 많이 운명을 어. 너무 경시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거 살인 기계라고 그러니까. 살인 내가 기계로 지금 깜빡하고 있었어. 기계적으로 고르고 있어. 그래서 저는 이거 기사를 봤을 때는 한 약간 좀 선처해주고 싶은 생각도 들면서 안 되지 근데 사람 죽였는데. 어쨌든 사람은 그래서 죽였고 실형 가야 되고 게다가 뭐 실수로 죽인 것도 아니고 예. 넥타이를 목을 졸라서 죽였으니까. 3년 초과에서 5년 이하 정도로 전 지금 두 분이 좀 갭이 봤습니다. 있네요. 그러니까 저도 선재 씨 고른 거 보고 좀 놀랐어요. 10년 초과 20년 이하? 아니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래도 사람을 죽이면 안 그럼 돼. 사건 개요를 좀 추가해 보면 이 뭐 법정형이나 양형 조건을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일단 살인죄는 형법 250조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단은 5년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뭐 그동안 많이 보셔야 알겠지만 여러 가지 양형 요건 때문에 이게 좀 감경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원래 양형에 참조할 규정 자체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이게 있고요. 피해자에 대한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 범행 결과. 그다음에 범행 후의 정황.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라는 게 네. 뭐 가족이거나 친구면 더 세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더 낮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범행의 동기랑 좀 결합이 될 것 같은데. 같이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되게 가까운 지인 관계인데 그걸 뭐 되게 은밀하게 죽이고 이러면은 더 가중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뭐 근데 범행의 동기가 얘가 나한테 상습적으로 상적으로 뭔가 때렸어 지금까지. 가깝지만 가깝지만 때렸어.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빌려갔는데 계속 안 갚고 있었어. 그럼 뭐 오히려 이런 식의 어떤 그러면 형이 깎일 수도 있는 뭐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법정 공방을 이제 재연을 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종 의견만 네, 이제 짧게 검사 측, 변호사 측, 뭐 피고인의 최종 의견만 짧게 한 2, 제가 30초씩 있죠. 예, 거기 실제 들려드릴게요. 최종 의견이라고 써 있죠. 네. 신기했어요. 만류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5분에 걸쳐 자꾸 이렇게 목을 아마추어처럼 할 거예요? 다시 이제 시작할게요. 네. 피고인은 누구예요? 아내의 만류에도 검사입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5분에 걸쳐 목을 힘껏 졸라 앞길이 창창한 아들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살인 범죄 양형 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에는 잔혹한 범행 수법이라는 특별 가중 요소가 적용될 수 있는 중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크나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관대한 형을 선고한다면 친족 간에 벌어진 살인 사건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는커녕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피고인을 중한형으로 엄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검사 측 최종 의견이었고요. 변호사. 변호인의 최종 의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는 아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 의해 유발된 면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곧바로 자수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전혀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도 형벌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살인범죄 양형 기준에 비춰볼 때 이 사건에는 감경 요소인 피해자 유발, 자수, 처벌 불원 등이 적용되는 반면 가중 요소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구체적으로 타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판사는 양형 기준을 이탈하여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을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가벼운 형으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둘 다 맞네. 네. 일단 근데 법이 허용하는 네. 가장 가벼운 형으로 해달라는 거는 정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는 정말 많이 쓰는 문구죠. 피고인 최종 진술 들어볼까요? 아니면 피고인 뉴스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볼까요? 뭐 읽기 시작을 해서 술에 취해서 정신 나간 아들을 막아보고자 하는 것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저지의 자식 잃고 살인자의 아내가 된 집사람을 생각하면 또 가슴이 이거 연기 잘하시네. 이거 연기잖아요, 그죠? 피고인만 연기가. 깜짝하지 아픈 마음으로 속죄하겠습니다. 선처를 베풀어 주신다면 마지막 생 남아있는 가족들을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사는 거 죄값을 치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네. 들어보니까 또 좀 느낌이 다르죠. 피고인 선처를 바라면서 정말 지금 죄송하다고 계속 반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또 모르죠.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어때? 다 맞는 말 같아요? 다 맞죠 뭐. 그 양형심리 짧게 좀 김선재 아나운서가 읽어주시면 이게 아내가 쓴 탄원서인데 이거는 그 피해자의 모친이자 피고인의 아내의 탄원서인데 판사한테 보낸 거죠. 남편은 기념일을 잘 챙겨주는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아들에게 부족한 것 없이 잘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아들이 어릴 때부터 매를 한번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를 내주기도 하는 등 아들이 자리를 잡고 살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아들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술에 취해 물건을 부수는 등 주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잘못 키운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뭐든지 다 해준 탓에 혼자 자립하지 못하는 아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지만 아직도 남편이 아들에게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남은 아들 역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아버지가 너무 그립다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선처하시어 남은 사람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피해자의 모친이자 피고인의 아내. 사실 이제 행패를 당하고 있던 네. 분이죠. 그래서 이제 선고가 사실 피고인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니까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생각해서 결정을 하라고 돼 있네요. 이게 법정형은 일단 5년 이상이긴 네, 하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근데 이게 양형 기준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양형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양형 기준은 이게 어쨌든 판사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살인 같은 경우는 뭐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돼 있고 통상적으로 이제 법 쪽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법에 있죠. 30년 이하의 징역을 하면 30년 이하인데 진짜 나쁜 놈이면 50년까지는 할 수 있어. 이제 그 넘어가면 이제 무기징역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범위가 있어서 살인죄 같은 경우는 판사가 법적으로는 징역 5년부터 사형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최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물론 뭐 그 사이 50년도 있지만, 네. 그죠? 뭐 50년도 있고 뭐 되게 근데 그렇게 하면은 판사가 뭔가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 어떤 판례 같은 게 어느 정도 누적이 돼서 이 정도 범죄는 뭐 합의가 되고 혹은 뭐 이게 잔혹 범죄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게 너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여기서 판사님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을 만들었어요. 뭐 사형이나 어떤 주요 범죄, 뭐 횡령, 사기, 뭐 모든 범죄는 아니지만 모든 범죄는 아니지만. 그래서 네. 간단하게 살인죄 설명을 드리면 보통 동기 살인, 동기를 일단 봐요. 그거는 10년에서 16년이래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5년에서 우리가 그 이상 갈 수 있지만 이거보다 낮은 게 참작 동기 살인은 4년에서 6년이고 비난 동기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려거나 나쁜 마음으로 뭐 자기 범행을 은폐하려거나 그런 경우는 15년에서 20년까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대 범죄랑 결합한 살인, 예를 들어서 뭐 성범죄랑 결합했다든지 뭐 재산죄 이렇게 됐을 때는 20년 이상 무기가 되는 거고 극단적인 인명경시살인 이렇게 사이코패스들. 그러니까 연쇄살인마. 그냥 내가 지금 사이코패스한테 하는 거를 한 거구나. 그런 경우는 이제 23년 이상에서 무기가 주로 돼 있고 여기서도 또
가중이나 감경 요소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걸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네. 없지만 이 사건에서 오히려 가중 감경 요소가 뭐가 있는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크게 보면 지금 이 사건에서 해당하는 거는 뭐 피해자 유족의 처벌 불원, 피고인의 자수, 뭐 과잉 방위, 피해자 유발, 뭐 진지한 반성, 뭐 이런 것들이 해당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냥 막는 건데 넥타이로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한 거는 이상하지 않아요? 뒤에서 이렇게 잡다가 넥타이 주변에 넥타이밖에 없고 그러니까 아들 힘을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 생각해 보자면은 젊은 아들 힘을 못 이기니까 뭔가 도구가 필요했을 수는 있겠죠. 이상한 면도 있고. 여기에 양형인자라고 있는데 이제 양형을 정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들을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잖아요. 살인 사건에 저도 이번에 찾아보고 상당히 고려할 인자들이 많구나 네네. 느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상황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봤는데 선재 씨가 선고를 한번 내려보시죠. 이 사건에 대해서. 근데 아까 전에 처음에 뭐 골랐죠? 20년에서 30년이었나? 10년 초과 20년 이하를 골랐죠. 아니요. 근데 사이코패스로 생각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약간 사이코패스 아닌가요? 아니에요. 근데 저는 보통 동기 살인이 10년에서 16년인지 일단 몰랐고 만약 그렇다면은 한 7, 8년 나오지 않을까요? 네, 때려보세요. 선고를. 8년? 왜냐면 8년 정도. 10년에서 16년이니까 네. 그래도 앞에 아들이 술주정 부린 상황이나 그 고려해서 조금 탄원서나 조금 낮게 해서. 가족들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8년? 그렇죠. 근데 보통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형량이 낮은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기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통 이 살인의 그게 너무 낮은데? 형량이 생각보다 네네. 낮죠. 생각보다. 네네네. 그래서 실제 판결문 음. 한번 우리 김선욱 변호사께서 판사처럼 읽어보시면 네,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 기준 및 기타 정상들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같다.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부터 30년. 이건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 법조문에 있는 거. 두 번째.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 감경 인자, 감경 요소, 자수, 처벌 불원. 일반 양형인자, 감경 요소, 피해자 유발,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감경 영역, 징역 3년 6월부터 12년. 최종 결론이 3년 선고형은- 6개월에서 12년 사이에서 그쵸. 정해야 그쵸. 되는 거죠, 판사가. 그렇죠. 그래서 선고형은 이게 징역 3년 6월부터 12년 사이에서 선고형을 이제 판사가 징역 5년으로 선택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법정형이 있는데 처단형이라고 하죠. 그걸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그 권고형이라는 범위가 나오고 그 안에서 고르게 돼 있어서 사실 판사가 재량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또 생각만큼 재량이 아주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양형 기준 같은 거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 따르죠. 무조건 거의 따르죠. 뭐 그거 벗어나면 이상해지니까 지금 안 벗어나도 욕 먹는데. 그러니까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양형 기준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뭐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 기준에 벗어날 경우에는 네. 판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내가 이걸 왜 안 따라하는지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굳이 안 따라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 근데 무조건 따르죠. 무조건 따라야 돼. 거의 그러면 어. 우리 두 번째 사건 안 할 거 아니면 빨리 그럼 진행해볼까요? 일단 두 번째 사건 가죠. 네 빨리 가죠. 네. 똑같은 형식으로 갈게요. 네. 강제추행 사건인데요. 기사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매장 30대 점장, 휴대폰 액세서리 절도 행위 빌미로 노예 계약 운운하며 10대 여학생 추행이라는 제목이고요. 예, 서울경찰서는 휴대폰 매장의 점장 A씨가 10대 여학생 B양을 성희롱하고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강남구 소재의 한 휴대폰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7,000원 상당의 휴대폰 액세서리를 훔친 B양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B양을 매장 인근에 위치한 룸 형태의 식당으로 데려가 노예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손과 얼굴을 만지면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B양은 어머니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으며 B양의 어머니는 사건 당일 저녁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양을 훈계하는 목적이었으며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B양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정도의 정보가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일단 보도만 보고 적정한 형량이라고 판단되는 또 형량을 한번 골라보죠. 선재 씨랑 제가 골라볼게요. 네. 그러니까 만진대는 손과 얼굴인데 10대 여학생인 거고 근로관계가 있는 상황이네요. 아 근로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군요. 네. 그러니까 그냥 훔친 거군요. 손님이 놀러 와서 훔친 손님이. 거예요. 아, 근로관계가 없네요. 이 갚으려면 잘못 읽었어. 예. 그걸 빌미로. 이게 간단히 아, 설명하면 오케이. 휴대폰 매장에 액세서리를 팔잖아요. 액세서리 파는데 케이스 같은 거 네. 10대 손님이 와서 그걸 하나 훔치니까 7,000원짜리를. 7천짜리 훔치니까 잡아서 딴 데 끌고 가서 이야기하면서 뭐 노예계 같은 거 해서 네가 7천원 갚을래 이런 식으로 협박 비싸게 하면서 뭐 시급 100원으로 해서 뭐 이렇게 뭐 취직 강제 시간 추행을 이런 거. 했다는 네. 지금 사건 내용이에요. 어. 10대를 강제 추행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기는 집행유예도 있고 여기는 벌금도 있고요. 그죠? 징역 1년 이하, 1년 3년, 3년 5년, 5년 초과 정도까지 있습니다. 근데 뭐 마음 같아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돼. 네. 어차피 만든 이야기지만 예. 그럼 저는 징역 1년 이하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 이거는 벌금은 좀 그렇다. 징역 1년 이하. 벌금은 아니고 징역 1년 이하일 것 같은 게 일단 언뜻 생각했을 때 정말 나쁜데 일단 만진 부위가 그냥 만진 부위도 사실 좀 네. 의미는 있죠. 중요하죠. 손과 얼굴? 손과 얼굴. 어. 예. 그리고 얼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리고 당일 저녁에 고소를 한 거니까 그 이후에 노예 계약을 맺고 뭐 뭘 했는 게 없으니까 이 피해가 정도로는 그렇게 더 왠지 이상. 징역 1년 이하가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저는 이거 차라리 사형? 1년 초과 3년 이하를 이건 나랑 생각했거든요. 다르네. 그러니까 이건 또 반대로 다르네. 아, 그러니까 신기하네. 약간 사건 따라 약간 감정이 다 다른가 보다. 아, 재밌네요. 그치. 다르다. 일부러 둘이 짜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에요. 아니고요. 지금 처음 본 거죠, 거의. 네. 오늘 처음 봐요 이분. 그러니까 일단 약간 좀 엄하게 하고 싶은 감정이 있는데 이하라고 하는 게 싫었어요. 왜 엄하게 하고 싶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엄하게 하고 싶냐고? 10대여서? 일단 제일 네. 중요한 게 제일 꽂힌 게 뭐예요? 여기서 이 10대 자신 여성, 10대. 10대 미성년자 여학생에 꽂혔어요 저는. 네. 미성년 여학생.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10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건 뭐걔 가치관 앞으로 성장해서 뭐 사회 이제 일원이 돼야 되는 애한테 부정적 영향을 주고 막 이런 논리들 있잖아요. 저기 꽂혀 있거든요. 어떤 그 우리의 미래 세대에 대한 애정이. 그렇죠. 10대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 선재는 아까 그 살인하고 좀 다르게 본 게 이제 살인은 사람 완전 죽어버린 거니까. 그리고 이제 추행도 만약에 뭐 심한 성폭행이면은 괘씸한데 뭐 살인 못지 않지만 괘씸하긴 해요. 마음은. 근데 이제 부위가 조금 의미가 근데 있을 것 같긴 아마 해요.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다. 그냥 이런 이게 느낌. 뭐 성관계를 가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이 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 네. 강제추행은 형법 298조고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강제추행은 10년이 넘을 수는 없고요. 원래 법정형은. 그리고 벌금형도 1,500만 원 이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 밑에서 다양하게 선고를 할 수 있는 거죠. 벌금이냐 징역. 여긴 무슨 문제냐면 왜 드럼을 쳐요? 갑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벌금을 선택할 것이냐, 징역을 BGM 좋은데 계속 틀어주시죠. 벌금을 선택할 것이냐, 예. 징역을 선택할 것이냐도 판사의 선택이고 징역을 해도 실형이나 집행유예냐도 선택이 돼 있는 거고 양형에 참조할 규정은 아까 말씀드렸죠. 뭐 동기, 수단, 연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관계. 법을 설명해 주시면서 강제추행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그렇죠. 일단은 형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제 거기서 청소년 성보호법 뭐 이른바 뭐 아청법으로 그렇죠. 이제 불리는 그 법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성인이고 제가 그걸 읽다가 예. 그리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기서 이제 올라가겠죠.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2년 최하 2년인 거고 2년 이상 선고가 되니까 사실은 상한이 없는 거죠. 뭐 예. 무기는 안 되지만 30년까지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법을 볼 때 상한 뭐 10년 이하보다는 한이 설정된 게 더 센 거잖아요. 그렇죠. 10년 이하에 처한다보다 네. 2년 이상에 처한다가 더 무서운 거 아닌가요? 2년 이상이. 네. 그러면 이제 2년부터 30년까지 되는 네. 거니까 원칙적으로 가중하기 전에. 한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엄청 세진 거죠. 그래서 이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더 강력하게 그쵸. 처벌 규정을 둔 거고. 만 19세 되는 해 1월 1일이 지나지 않은 자면 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양형 그걸 좀 법정 공방을 좀 들어볼까요?
법정 공방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 순서인가요 지금? 네. 검사 변호사. 검사 변호사 그걸 피고인 들어보고 검사 최종 의견을 들어볼게요. 탄원서 그러면. 읽어보고 검사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말씀하세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노예 계약서를 쓰게 하고 얼굴과 손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게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형과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반성도 안 했나 보네. 또한 피고인이 과거 몰카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성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전과가 있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이거 몰랐어. 재범의 우려도 가중형사다. 높으므로 성범죄 재범 예방에 필요한 부수 처분을 함께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종 전과가 있네요. 예, 언론 기사에서는 보도될 때는 녹화지만. 몰랐는데 이제 네. 법정 공방을 하면서 이런 사실들을 알았어요 우리가. 그런 일도 있겠네요, 네. 진짜. 이렇게 알았고 그러면 이 변호사 네, 남성의 변호인 네. 최종 의견을 들어볼게요. 피고인의 변호사. 네. 이번에 왜 배경음악이 깔리죠? 변호인도 양형에 대한 최종 변론을 하세요. 피해자의 절도가 이 사건의 발단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하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과 아무런 문제 없이 자신의 점포를 성실하게 운영하는 선량한 시민이었으며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물건을 훔친 행위를 적발하는 과정이라는 이례적인 상황 역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정과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은 양형 기준의 감경 영역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가볍게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이제 벌금형 정도 선고해달라는 말 같아요. 극과 그죠? 극이에요. 근데 최대 집행유예. 동종 전과가 벌금한데. 나온 이상 아, 그 가해자의 아내 탄원서를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해자의 아내랑 네, 피해자의 이것은 어머니 두 개가 있잖아요.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피해자의 어머니 볼까요? 탄원서요? 좀 짧게 그럼 요약을 하면 어때요? 어떤 내용인지. 피해자 어머니는 뭐라 그러냐면 지금도 아이가 힘들어한다. 퇴근을 했는데 애가 낮에 무슨 일 있었냐 막 눈물 쏟으면서 얘기했고 아니 7,000원짜리 케이스 훔쳤다고 노예계약서 나 너무 화나고 끔찍한 일이다 뭐 이런 못난 어미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나쁜 놈입니다.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고 가해자의 아내는 저 남편이 뭐 7살 5살 아이들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고 근데 이제 사실은 경찰 조사 다니면서 별일 아니라고 금방 해결될 거라고 안심을 시켰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다. 자상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있다. 아빠를 빼앗아 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실형을 좀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죠. 예, 그죠? 그 말인 네. 것 같죠. 그렇죠. 뭐 근데 어쨌든 두 분 다 실형 의견이었어요. 네. 저도 실형 저는 듣고 의견이었고. 나니까 더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예. 진짜 괘씸하긴 한데 사실 추행도 물론 기분 나쁠 텐데 손과 얼굴 만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원래 실형이 잘 안 나오긴 하거든요. 아, 요즘 되게 많이 예. 성범죄 형량이 그냥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근데 이제 추행만 딱 놓고 보면 뭐 얼굴 이렇게 뭐 이래서 뭐 볼을 좀 이렇게 쓰다듬었다든지 꼬집는 걸로 생각해 보니까 좀 실형이 좀 잘 안 나와요. 원래는. 근데 쓰다듬고 꼬집는 게 아니지 노예 계약서로 썼는데. 그건 추행은 그건 아니죠. 일단 추행이 아니고 그걸 근데 빌미 지금 그걸 근데 아니, 그러니까 고려는 하는데 그거를 빌미로 어떤 만진 거니까. 아, 죄질이 그냥 나쁘다? 아이고 귀여워 이렇게 한 거랑 완전 다르죠. 그거하고는 다르지. 네. 그 말도 사실 맞아요. 저도 괜히 일부러 너무 다들 세게 나와서 아까- 반대 얘기 해본 거예요. 처음에는 10대 여학생에 꽂혔는데 약간 지금 계속 지금 드는 생각은 부위가 좀 약한데 생각이 계속 드네요. 오히려 반대로 나는 근데 동종 전과에 동종 좀 꽂혔어, 갈고 불법 이 사람마다 촬영 혐의가 다르지. 있어. 불법 촬영 그러니까 제가 선제 있었죠. 이런 거잖아. 이놈은 처벌 제대로 안 하면 계속 이럴 것 같은 재범 우려가 사실 저는 2년 가겠습니다. 2년으로 김 가고요. 변호사님 일단 양형 기준을 좀 아, 네. 네네네. 짚어보시고 예. 이 짚어주세요. 양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뭐 강제추행죄 양형 기준 보니까요. 이게 벌금이 없네. 벌금이 없어. 요즘에 벌금 네. 거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양형 13세 기준상에는 네, 징역이 예. 예. 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일반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기본이 6월부터 2년인데 청소년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가로 부분입니다. 예. 네.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가로 부분이죠. 그러니까 1년 8월부터 3년 4월이 이제 기본 영역이고 거기서 깎이면은 감경으로 가면은 1년부터 2년이 되는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1년에서 2년으로 이거 왜냐면 그 피해 부위 강제추행의 부위가 손과 얼굴이고 어떤 뭐 가슴이나 엉덩이 뭐 이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좀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보신 게 여기 저 친족 관계랑 주거 침입 요거 읽으신 거 아닌가요? 2번 유형. 근데 여기 가로 부분. 일반 강제 추행은 근데 청소년 강제 가로 부분. 추행이니까. 네, 청소년 네. 강제 추행. 네, 그렇죠. 그거는 2번 유형에 들어가는 거죠. 네. 2유형에. 예. 이유형에. 그래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기본 양형 기준이 1년 8월에서 3년 4개월을 두고 있고 네. 감경했을 때는 1년에서 2년, 네. 가중했을 때는 2년 8월에서 4년 8월인데 네. 그렇죠. 판사가 기본적으로 양형을 정할 때 어떤 형을 종류를 선택할 건지 벌금이냐 이걸 정하잖아요. 징역이냐를 일단 정해야 되죠. 벌금이냐 징역이냐. 근데 지금 김선욱 변호사가 읽은 거는 징역에 대해서 징역을 징역을 네. 선택했을 때 네. 거기서 이제 최하 1년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청소년 감경에도 그렇죠. 일반적으로 최하 1년 8개월이고. 음. 그러면 이제 선고를 선재는 2년 하겠습니다. 2년이요. 당신을 징역 2년에 선고합니다. 절 보면서 얘기하세요. 뭐 선고 막 하고 싶은 막. 저는 그냥 기본 1년 8에서 3년 4개월 중에 한인 1년 8을 1년 8개월 1년 8개월 그것도 좀 많아 보인다. 감경을 안 하고 그러니까. 감경? 근데 자꾸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 이유는 피해 부위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지금 피해 부위가 좀 얼굴하고 손이. 예. 그러니까 괘씸하다는 생각이 좀 언론 기사 봤을 때는 노예 계약하고 뭐 했는데 근데 이게 진짜 전형적으로 나쁜 수법이잖아요. 그러네. 짜증나. 이게 하나 걸렸다고 그러니까. 되게 비열한 인간이에요. 어찌 보면. 그거네. 이 피해 적발 시 뭐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금액을 변상케 한 뭐 이런 식의 문구 뭐 이런 것처럼 딱 걸렸으니까 너 노예 계약하고 뭐 이 노예 계약이 되게 애매한 게 어떤 성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더러워요. 아마 그 계약서 내용이 실제로 이게 실형이 나오지 않았나요? 일단 실제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또 읽어주시죠. 읽어주세요. 그래요? 저는 아무튼 김선재 아나운서는 2년, 저는 1년 8월. 이번엔 혹시 목심 판사 한번 판결문 들어보실까요? 실제 판결문 목심 판결을 한번 해볼게요. 주문. 웃으면 안 되는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그다음에 이제 다만 하고 나오면 집행유예인데 안 그렇죠. 나오네요. 안 실형이고 나오죠.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한다. 이거 생각을 못했네 또. 1년 뒤에 붙는 것들. 몇 가지가 붙긴 했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1년이 나온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처단형 범위를 1년에서 15년 사이로 잡았고요. 최대. 그리고 이제 양형 그게 이제 그 뭡니까? 우리 아청법에 있는 거죠. 네. 근데 양형 기준 권고형을 따져 보면 성범죄고 강제추행죄고 13세 이상이긴 해요. 그죠? 네. 미성년자긴 한데 그런데 청소년 강제추행이긴 하죠. 감경 요소는 역시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가 꼭 고려가 돼야 되겠죠. 만진 부위나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경 영역에서 1년에서 2년 사이가 나왔고 그중에 가장 낮은 1년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이 인간 진짜 비열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실제 양형 요소에서는 특별히 뭐 가중하는 요소나 이런 부분으로 고려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 양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가정을 보려고 했는데 이게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느꼈는데 양형 인자 있잖아요. 인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 보도로 접하는 거는 좀 단편적인 이제 좀 제한된 정보인데 이게 사건에서는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형 인자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어떤 사건 보고 너무 작은 거 아니냐, 너무 적은 거 거 아니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그렇게 하기에는 약간 뭐 비판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판결 기사를 보면 뭐 어떤 사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댓글들은 일반적으로 되게 강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조금 그 약간의 뭐 어떤 전문가로서의 괜히 우쭐하는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 낮잡아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좀 법리를 몰라서 일어나 보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재수 없겠지만 근데 법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여론이 들끓는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댓글들이나 여론이 존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 재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감정에 맞춰서 판사가 재판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한데 또 한편으로 법감정이라는 것도 뭐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괜찮네요. 근데 저는 네네. 일단 너무 인자가
많다는 거 여튼 섬세하게 좀 케이스를 나눠서 하겠다는 그쵸. 좋은 의도도 있지만 사실 기본 원칙이란 게 있는데 너무 막 고무줄 영양 많으니까 너무 많아서 그게 좀 왜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물론 내가 당하면 그런 생각 안 들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가중되는 것보단 감경되는 게 더 많게 느껴지는 거죠. 그쵸. 우리 입장에서는 네네. 그러니까 깎이는 건 되게 많이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더 세게 하는 건 사실 진짜 극악무도한 애들 말고는 없으니까. 그게 중요한 말 같아요. 저도 판결문 볼 때마다 느꼈던 건데 대부분 반성하잖아요. 대부분 합의하고. 근데 그런 게 진짜 반성인지도 사실 의심스러운 네, 거고. 진지한 반성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성하면서 써도 판사가 봤을 때 진지한 반성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의견서 쓰면서 사실은 근데 이 피해자 유발했다고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쓰면은 진지한 반성이 없고를 딱 써버리죠. 이제 가정이 뿅.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 가령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가 되게 유무죄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데 피고인이 진짜 억울해서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하면 무죄 주장 이퀄 반성하지 않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판사가 이 사실 인정이 제일 중요한데 이걸 내가 볼 땐 유죄다 싶으면은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은 뭐 세상 행복한 무죄겠지만 안 받아들여지면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는 사람이 돼서 골로 가는 거죠. 극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은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본인이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고 정말 무죄가 맞다면 주장을 해야 되지만 또 그렇게 애매한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유죄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혹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은 오히려 피해 회복이라고 하죠. 반성도 있지만은 뭐 합의를 한다든지 뭐 그런 노력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은 가중도 감경도 사실은 좀 까다롭게 해놓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면서 기본으로 가고 혼란이 올 수 있고 원칙이라는 게 오히려 약간 그렇게 왜냐면은 생각이 들어요. 불쌍하다는 것도 개인의 감정이잖아. 어떻게 보면 판사의 감정. 누가 봐도 불쌍한 것도 있지만 불쌍한 거의 기준이 되게 다를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살인에서 누구는 아버지를 불쌍해할 수도 있고 누구는 앞뒤 창창한 아들을 불쌍해할 수도 있는 건데 불쌍하다고 다 감형을 해준다면은 근데 불쌍하다는 표현으로 말하면 그 말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되게 객관적인 상황들은 다양할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유발이 됐다든지. 근데 그런 거는 고려는 그러니까 사건은 항상 다양하고 법은 되게 일반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려면은 사실 양형 기준이 구체적으로 필요하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선재 말은 너무 이렇게 주관적인 것 때문에 오히려 양형이 좀 고무줄처럼 될 수도 있다. 양형 기준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더 너무 이제 일관되지 않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가. 이해할 수 없는. 양형 기준 사실 근데 여기 지금 집행유예 얘기가 오늘 좀 빠졌는데. 네, 좀 해주세요. 집행유예 아까 전에 이제 정 변호사님이 다만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딱 했을 때 저도 이제 법정에 선고들을 같이 가거든요. 형사 사건은 좀 들어 같이 가요. 근데 왜냐하면 구속될 수 있으니까 핸드폰 챙겨주고 그 자리에서 구속될 수 있어요. 그렇죠. 법정 구속. 그래서 딱 들었을 때, 그러니까 예상은 하죠. 징역형의 양형 기준 따면 징역 나오면은, 근데 그때 다만이란 말이 딱 들면은 피고인이 고개는 숙이지만 이 마음이 완전히 그냥 하늘로 날아가. 징역 몇 년에 처한다 하고 다만이 나온 줄 듣는 거지 우리는. 근데 그 다만 안 나오면은 끝이야. 그냥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다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다만이 안 나오면 바로 실형이고 다만이 나오면 그러나도 아니고 뭐 모두가 다 다만이야. 다만 2년간 집행을 위한다. 형의 집행을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집행유예는 기본적으로 이제 선고형 내가 3년이든 2년, 5년이든 선고형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해요. 근데 우리 맨날 언론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화이트 컬러의 경제범죄, 재벌청 경제범죄가 수십억이나 뭐 이런 거. 맨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뭐 이런 거. 사무법칙이라고. 그렇죠. 사무법칙이라 부르는 그 집행유예를 사실은 이 정하고 안 정하고가 되게 진짜 사실은 그게 되게 국민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왜냐면 징역 3년이든 2년이든 집행유예만 나와버리면은 밖에 있는 거니까. 몸살이면 되잖아 5년 동안. 그리고 그분들은 집에서 얼마나 호화롭게 또 지낼 수 있어. 그러면 돈도 많은데. 그렇죠. 셀프 연금 상태에서 이렇게 사고 안 치고. 천국과 지옥이지. 전과는 생겼지만. 집행유예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만들었지 애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유래요? 굳이 집행유예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키워야 할 자식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남편을 죽였어. 그러니까 맨날 때리는 가정부양자 내가 보호해야 할 애들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이제 집행유예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유가 되는 거죠.
뭐 이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양영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제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할 게 없어서요. 어디 또 다른 위원회 없나요? 새마을 운동위원회 이런 거. 양영위원회에서 이 프로그램 담당하시는 이제 판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영상에서 설명해 주잖아요. 아니 이 프로그램을 이제 막 담당하고 아니 그냥 우리가 한 거야 이거 하려고. 이게 저작권이기 때문에 사실 혹시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있을까봐 유행 판사님 제공 감사합니다. 이거 들으실 수도 있겠네요. 죄송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동행으로 삼행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만해.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